예, 방금 보신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신라젠 충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라젠 측에서도 부랴부랴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또 향후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라젠 간담회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신라젠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추가 임상 계획과 라이선스 아웃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팩사백은 항암 바이러스로 면역 항암제와 병용 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 보인다면서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임상에서 데이터가 확보되면 라이선스 아웃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떨어진 주가와 발빼기 논란에 대해서는 자금을 더 수혈해서라도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문흥상 대표이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회사를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추가 지분 매입하라면은 자금을 추가로 더 빌려와서 추가 지분 매입을 하겠습니다. 추가 지분 매입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임상 중단 이유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신라젠은 459명의 환자 중 190명에 대한 데이터가 넘어왔는데 아직 분석하고 있어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DMC에서 통보를 받았고 토요일 아침에 PPD에서 로 데이터가 넘어왔습니다. PPD에서 데이터가 넘어온 지 딱 하루 됐습니다. 총 459명이 등록되었고 그중에서 190명의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려고 하면은 각각의 환자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루 만에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어떤 군에서 잘 듣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날 문은상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간담회에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문은상 대표의 말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이프티 이슈를 보는 DMC에서 세이프티 이슈는 없는데 중단하세요라고 그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글래스 실링, 유리 천장이 저는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 약효를 가지고는 거대 제약회사와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저 레귤레이션을 한 번에 뒤집기는 정말 어렵구나. 네, 유리천장은 보통 이제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들이 승진이 어려운 이제 승진을 막는 경제용으로 쓰이는데 문은상 대표는 이를 이제 거대 글로벌 제약사나 제약 강국을 겨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암은 현재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 거대 제약사가 아닌 신라젠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자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기업 측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이나 명확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는 이제 신라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상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신라젠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건 그리고 추가로 진행할 임상도 2건 이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기대를 거는 분야는 리제네론과 병용요법으로 보는 이제 신장암인데요. 신장암의 경우 미국과 호주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완전 반응 1명, 부분 반응 2명, 완전 병변 1명 등의 결과를 얻었고 현재까지 11명의 환자를 모집한 상태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대장암 임상에서는 등록 환자 1명에서 통증의 감소와 대장암 암 수치 정상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계획 중인 임상도 있는데요. 머크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정맥 투여 방식으로 유방암 치료 효과를 이제 살펴보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병원 선정을 완료했고 내년 1분기에 첫 환자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옵디보아는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등 소화기 암종부터 폐암, 흑색종 등 병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두경부암과 부인암 대상으로 수술 전 팩사백을 정맥 투여하는 술전요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 3상 조기 종료는 팩사백의 문제가 아니며
항암 바이러스와 표적 항암제 병행요법의 치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헥사백의 항암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용 임상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에 예정되어 있던 잔여 예산을 신규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및 술전요법에 투입하겠습니다. 참 그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또 나오는지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할 텐데 당장 주식시장에서 좀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신라젠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라젠이 가장 시급한 건 떨어진 신뢰 회복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업종에서 나름 상징적인 위치에 있던 만큼 바이오 업종 전체의 여파가 이제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문흥상 대표가 언급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제 주가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임원이 16만 주 이상을 매도하면서 이제 타격이 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커야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임상들 역시 대부분 신장암은 1.3, 유방암, 소화기암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등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소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